저는 환갑이 넘어서도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 급식실. 거기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양파를 20망씩 까고 찜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도 아이들이 아줌마, 오늘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라며 웃으면 그게 다 보람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손에 퇴직금 통장이 쥐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딸 미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카페에 와서 도와줘요. 같이 일하면 좋잖아요. 엄마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것, 딸의 사업을 돕는다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보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급 노동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지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굴욕을 맛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 굽은 등, 뻣뻣한 무릎. 이제 쉬어야 하나? 그런데 막상 쉬려니 무서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자꾸 부엌이 신경 쓰였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다시 손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카페 오픈했어. 서울 홍대 근처에.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잘 됐구나. 엄마도 와서 도와줘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과 함께 일한다는 것, 딸의 꿈을 돕는다는 것, 그게 제 노후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엄마 최고야. 그럼 이번 주에 올라와요. 집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앞치마를 샀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늘 흰색 가운만 입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고른 예쁜 앞치마를 입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엄마, 여기야. 미란이가 카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힙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 벽, 빈티지 의자, 네온 사인. 제가 알던 다방이나 카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예쁘다. 그렇지? 인테리어에만 3천만 원 들어갔어. 엄마, 이쪽이 주방이고 여기가 카운터야. 미란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랑 정리 좀 해줘요. 손님 응대는 내가 할게. 엄마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 응, 그래. 저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잡히는 커피잔, 접시, 냄비. 익숙한 촉감이었습니다. 40년간 닦아온 그릇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딸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날 밤 미란이네 집에 짐을 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2막이 시작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좋았습니다. 딸과 함께 일한다는 것, 딸의 꿈을 돕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 잔 그렇게 닦으면 안 돼요. 손님들한테 보여요. 엄마, 그 앞치마 좀 낡아 보이는데 다른 거 입어요. 엄마, 손님 앞에서 말 걸지 마요. 괜히 분위기 깨져요. 처음에는 딸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 조기석 씨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장모님, 요즘 카페 어때요?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그렇죠. 가족끼리 일하니까 좋잖아요. 그나저나 장모님, 월급 얘기는 안 하셔도 되죠?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니까 월급은 없다? 미란아, 엄마한테 월급은. 엄마, 지금 우리 카페 적자야. 나중에 흑자 나면 드릴게요. 지금은 좀 참아줘요. 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SNS에 카페가 소개되면서 젊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더 뒤로 밀렸습니다. 엄마, 손님들한테 말 걸지 마요. 엄마가 나서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엄마, 그 앞치마 좀 벗어요. 너무 촌스러워요. 엄마, 주방 안에만 계세요. 밖에 나오지 마요. 저는 점점 더 주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커피잔을 닫고 접시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주방에 누가 계세요? 아, 저희 엄마요. 원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급식실에서 일하셨다는 말이 마치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미란이와 사위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오늘 매출 괜찮았어. 이대로만 가면 곧 흑자야. 다행이다. 그래도 인건비 안 나가는 게 제일 크지. 맞아. 엄마가 와서 진짜 다행이야. 알바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알바비 200만 원을 절약해주는 사람인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아이들 밥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뭡니까? 무급 노동자.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커피 진짜 맛있어요. 손맛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주방에 계신 분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다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주방 정리만 도와주세요. 손이 좀 느리셔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이 느리다? 저는 40년간 하루에 1000인분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느린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미란이와 사위는 먼저 집에 갔습니다. 엄마, 정리 좀 하고 와요. 문 잠그는 거 잊지 말고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잔을 닦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40년간 아이들을 먹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손은 느리지 않습니다. 제 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합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미란이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엄마, 손님 앞에서 기침 소리 내지 마요. 비위생적으로 보여요.
엄마, 오늘 집에 먼저 가 있어요. 손님 별로 없으니까.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란이는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란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여성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주방 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주방에 계신 분이 사장님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와, 부럽다.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도와주고 계세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메뉴도 있나요? 요즘 그런 거 인기 많잖아요. 엄마 손맛 같은 거. 그때 미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콘셉트는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주방 정리만 도와주세요. 손이 좀 느리시거든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느리다? 저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엄마, 왜 앞치마 벗어요? 나 오늘 일 못해. 네. 왜요? 아파요? 아니, 그냥 못해.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홍대 거리 구석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제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란이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23살에 결혼했습니다. 25에 미란이를 낳았습니다. 30살에 급식실에 들어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날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취직하는 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카페를 열었을 때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 무급 노동자입니다. 손이 느린 늙은 여자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으로 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란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미란아. 네. 엄마 이제 못 도와줘.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이제 여기서 못 살아. 엄마 갈 곳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엄마는 느리지 않아. 엄마는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야. 엄마는 40년간 아이들 밥 해주며 살았어. 그게 엄마 자랑이야. 엄마. 그런데 너는 엄마를 느리다고 했어. 손님들 앞에서 나이가 있어서 쓸모없다고 했어. 엄마, 나는 그런 뜻으로. 됐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통장.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수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수에 가면 뭘 할까? 여수에는 제 친구 박선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연락하며 지낸 친구였습니다. 선옥이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옥아, 나 정아야. 어머, 정아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선옥아, 나 지금 여수 가는 버스 탔어. 뭐? 갑자기 왜? 나 너한테 가도 돼? 당연하지. 언제 와?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선옥이가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선옥아.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쉬고 싶어. 그래, 우리 집 가자.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선옥이네 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밤이 되어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급식실에서의 40년 퇴직, 딸의 카페, 무급노동, 굴욕. 선옥이는 듣다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잘했어. 응. 정아야, 넌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딸 키우느라 평생 살았잖아. 이제 내가 먼저야. 그런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설거지밖에 못해. 무슨 소리야? 넌 40년간 밥 해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가? 정아야, 여기서 분식집 하나 차려봐. 분식집? 응. 너 김밥 진짜 잘 만들잖아. 떡볶이도 맛있고. 예전에 내가 해준 거 먹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돈이 퇴직금 있잖아. 그거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거야. 나도 도와줄게. 선옥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것. 일주일 뒤 저는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중앙동 골목 안쪽 학교 근처에 있는 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 저는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선옥이와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한의 분식.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정아. 이정아.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를 놓았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계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만들 때 저는 제가 40년간 지켜온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넣고 대신 배즙을 넣는 거야.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레시피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있어요? 응, 있어. 들어와.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하나요. 알았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10분 뒤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학생들은 한 입 먹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헐,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다행이다. 아줌마,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오늘이 첫날이야. 진짜요? 대박. 우리 친구들한테 소문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날 저녁 선옥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화야, 첫날 어땠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손님이 몇 명 왔어. 다행이다. 나도 김밥 하나 먹어도 돼? 당연하지. 앉아. 저는 김밥을 썰어내왔습니다. 선옥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야, 이거 예전에 내가 해주던 그 맛이다. 응? 고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못 사가면 내가 김밥 나눠주곤 했잖아. 그때 그 맛이야. 선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화야, 넌 항상 남 먹이는 게 좋았잖아. 그게 내 재능이야. 그런데 그걸 딸한테 빼앗겼었어. 이제 다시 찾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재능? 그래, 이게 내 재능이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왔고 동네 주민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사장님, 김밥에 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사장님, 다음에 라면도 팔아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양파, 당근, 시금치, 떡, 어묵.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재료로 오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주방에 서면 제 손은 춤을 췄습니다. 40년간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리다고, 쓸모없다고, 나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이정화야.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여수에 있어. 여수? 거기서 뭐해요? 분식집 하고 있어. 분식집? 응. 엄마 가게야. 정한의 분식.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응?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미란아,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 너도 내 자리에서 잘해봐. 엄마는 이제 엄마 길을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손님은 더 많아졌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떡볶이와 어묵을 찾는 사람들로 가게는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22살 여대생 박지은 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배달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지은 양은 성실했습니다. 저는 지은 양에게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내가 무급으로 일했으니 이 아이는 제대로 받아야지. 매일 저녁 지은 양과 함께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왜? 너도 나중에 할 거야? 네.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알려줄게. 비법은 말이야, 배즙을 넣는 거야. 지은 양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기술을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게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작은 트리를 놓고 벽에 전구를 달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선옥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화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삼겹살 샀어. 그래, 좋아. 문을 닫고 선옥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정화야,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어두웠는데 지금은 빛이 나. 고마워, 선호가.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린 50년 친구잖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섣달 금음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에게 한 그릇씩 서비스로 드리려고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떡국 먹고 가. 헐,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란아? 엄마, 나 찾아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미란이 앞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왔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미란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미란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페는? 문 닫았어요. 왜? 엄마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미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미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 25살에 낳은 제 딸, 평생 키운 제 딸.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미란아, 네 엄마. 앉아. 김밥 먹어. 엄마, 앉으라니까. 미란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썰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계란. 정성스럽게 썬 김밥을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먹어봐. 미란이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주던 김밥이잖아요. 응. 어릴 때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주던. 그래. 그 김밥이야. 미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미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란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카페 운영하느라. 그런데 그게 엄마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안 돼. 알아요, 알아요, 엄마. 엄마는 느리지 않아. 엄마는 쓸모없지 않아. 엄마는 40년간 사람들 밥 해주며 살았어. 그게 엄마 자랑이야.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길을 가. 너도 내 길을 가야 해.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미란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갈게요. 응. 엄마 가게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마워. 미란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가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그런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라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섰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를 놓았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40년간 익힌 손놀림.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복 많이 받아라.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하나요. 알았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배즙을 넣었습니다. 떡과 어묵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 소리야. 이게 이정화의 소리야.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손님은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엄마. 응, 미란아. 엄마, 나 다시 카페 열었어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요. 혼자서 아르바이트생도 제대로 월급 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엄마가 없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 이용하면서, 남 무시하면서.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40년을 사람들 밥 해주며 사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미란아,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밖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래, 고마워. 지은 양이 배달을 다녀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 주문이 진짜 많아요. 오늘만 벌써 10건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보너스 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오늘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4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3,200만 원. 6개월 만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자. 일요일 가게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선옥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정화야,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딸은? 가끔 연락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선호가, 응? 나 이제 후회 없어. 응? 딸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도, 급식실에서 40년 일한 것도 다 후회 없어. 그게 다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선옥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란아? 엄마, 나 카페 대박 났어. 이번 달 매출이 1,000만 원이야. 정말 잘 됐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나도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어.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랬더니 손님들이 알아주더라고. 저는 미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미란아. 나 엄마 김밥 먹으러 왔어.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 그래, 앉아. 해줄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말았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계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썰어서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미란이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김밥이 최고야. 그래.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응, 괜찮아. 미란이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갈게. 카페 문 닫는 시간이야. 그래, 조심히 가. 엄마, 사랑해. 나도. 미란이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미란아.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주방에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느리다고, 쓸모없다고, 나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존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이정화. 63년을 산 이정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옥이었습니다. 정화야,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삼치구이 해줄게.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3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3살에 결혼했습니다. 25에 딸을 낳았습니다. 30살에 급식실에 들어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0이 넘어도, 퇴직을 해도, 딸에게 버림받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정화,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있어서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느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정화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